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유동성 폭증으로 집값 퀀텀 점프한다. 아직은 최대한 자산을 보유할 때다. 오늘은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자 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을 자신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격, 즉 최고점에서 팔아서 현금화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들 40대, 50대라서 화제는 자연히 재테크와 노후 대비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지인 A는 13년 전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24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억 2천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으니 3천만 원을 남기고 판 것이죠. 전세를 9천만 원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3천만 원을 남기고 판 이유는 새로 분양받은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는 집은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60%가 넘는 중과세를 물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양도세는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낼 필요도 없는데 다주택자가 되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B는 올해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정확히 6개월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눌려있던 매수세가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오른 것입니다. B도 충분히 전세를 놓고 이사갈 수 있었는데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내에 팔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급하게 판 것입니다. B도 자산을 많이 가져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 회사에 입사할 때 우리 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그때 받았던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0년 전에 10만 원대에 팔아버린 주식이 지금은 20배 이상 올랐는데 최근 들어 노후 준비한다고 다시 똑같은 주식을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A가 판 아파트 가격은 지금 4억입니다. 13년 사이에 1억 5천에서 4억으로 2.5배 오른 셈이죠. B가 판 아파트는 6개월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회사에서 받은 우리 사주를 다 헐값에 팔았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팔 당시에는 나름 최고점에 잘 팔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안 팔았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모두 자산입니다. 자산은 물가 상승률, 즉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는 재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냥 두면 알아서 커나갈 자산을 오래 지켜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 2배 올랐으니 충분히 올랐다.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그걸 누가 아나요? 자산 가격은 천장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 정말 헉소리나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줄어들 때까지, 즉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릴 때까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란 과거에 비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가격의 저항감을 느끼는 건 과거 가격을 기억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만약 A나 B가 집과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후에 대해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적어도 노후를 대비한다고 예전에 팔아버린 주식을 20배 이상 오른 가격에 다시 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팔 때가 있는데요. 그건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거나 디플레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늘릴 때뿐입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 가격에는 천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란 수요 공급 그리고 시중의 통화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주식과 부동산 비중을 줄입니다. 하지만 결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자산은 결코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산을 팔면 그 돈으로 뭘 하나요? 현금을 보유하면 든든할까요? 비상금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유동성 폭증의 시대에는 현금이 가장 불안한 자산입니다. 물론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으므로 하락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살고 있는 집을 꼭지에 팔고 현금을 쥐고 있나요? 그 돈으로 더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사겠다는 건데요. 그건 주식을 고점에 팔고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점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전략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 3월 세계적인 증시 폭락에서 저점에 과감하게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하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거나 하락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똑같은 자산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오르는 가격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점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무조건 들고 가야 합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처럼 투자 수요가 많은 자산이라면 고점에 팔고 다시 진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의 영역은 아니죠. 그러다 하락기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으면 무조건 돈을 모아서 하락기에 자산을 더 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던가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고 강북에 살고 있다면 강남 아파트로 진입하는 것이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세금은 공부하면 되고 과도한 규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부러 다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자산이 수중에 있다면 파는 것보다는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년, 30년간 자산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몇 년만 보면 하락하는 것 같아도 10년을 놓고 보면 자산은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우량한 회사의 주식은 몇십 배, 몇백 배 오르기도 하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판단해서 자산을 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경우가 디플레이션이나 공황인데 요즘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푸는 시대입니다.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가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는다.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유동성 폭증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퀀텀 점프한다.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